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 3시간에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카페에 가서 잠깐 일을 할 때도 있었는데 사실 자리가 뭔가 많이 비어있는 카페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일을 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하기에 또 은근히 또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키고 또 너무 오래 일하는 거는 사실 좀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일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좀 편집할 게 많이 쌓여 있고 일이 좀 할 게 많아가지고 도서관까지는 왕복 1시간 이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이라도 좀 줄이고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일을 했는데 돈 드는 것 빼고는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보는 스터디 카페여가지고 시설이나 기타 등등 어떤지 잘 모르니까 일단 2시간만 처음에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4시간을 더 추가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8,000원 정도 쓴 것 같고, 돈 좀 들어간 것 말고는 나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가끔 좀 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아기가 태어나고 제가 그 전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집에서 좀 일을 해보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육아를 하면서 집에서 일하는 게 또 쉽지 않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좀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하윤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낮에 같이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잠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하윤이가 한 10시 정도면 잠이 들거든요. 그럼 10시 이후에 지금도 밤에 또 찍고 있는데 하거나, 제가 또 아침형 인간은 절대 아니어가지고 좀 올빼미형에 가깝기 때문에 새벽에 일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데, 또 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에 또 삘 받아서 일하다 보면 3시, 4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또 쉽거든요. 또 그러면은 너무 늦게까지 일하면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낮에 어떻게 해서든 잠깐이라도 가서 좀 집중해서 일하고 그런 게 좀 낫지 않나. 집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10분, 12분 정도 가면 있는 곳에 스터디 카페여가지고 앞으로는 좀 가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가다가 익숙해지면 좀 시간 정기권 같은 걸 좀 끊거나. 근데 집 근처에 보니까 3시간에 3,000원 하는 또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거기를 한번 좀 가보고, 대신 거기는 집에서 조금 더 거리가 있긴 한데 가격이 또 원체 저렴하니까 그쪽이 시설이 괜찮고 자리가 널널하면 그쪽으로 좀 정착을 할까 싶습니다. 근데 네이버 리뷰 같은 거를 보니까 거기는 노트북 작업석이 6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6개면은 조금 자리가 없을 때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오늘도 제가 일을 했던 스터디 카페에서 처음 들어갈 때는 2명밖에 없었는데 나올 때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포함해서 6명인가 7명인가 그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저렴한 그 스터디 카페는 노트북 이용석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괜히 거기 전기권 끊어놨다가 사람 꽉 차가지고 또 일을 못하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윤이가 계속 밤에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1시간마다 깨기도 하고, 원래 잠을 어느 정도 자줄 때도 새벽에 한 2번 정도는 유자씨가 수유를 하거든요. 사실 또 이게
자다가 한번 깨면 굉장히 다음날 피곤하잖아요. 한 번만 깨도. 근데 깨서 수유를 하고 막 트림시키고 다시 재우고 이런 거를 하루에 정말 운이 좋으면 한 번 정도 하고 운이 나쁘면 막 2번, 3번 새벽에 수유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5달 넘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유자 씨가 이제 좀 살짝 좀 멘붕이 온 상태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유 수유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젖병도 거부해서 유축한 걸 또 먹일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수유는 무조건 유자 씨가 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새벽에도 전담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이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100일 넘어가면 좀 통으로 자는 애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으로 잔다는 거는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안 깨고 쭉 자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하윤이는 중간에 아직도 좀 많이 깨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유자 씨가 좀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기도 울고 애기를 달래는 유자 씨도 울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너무 저도 참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좀 수면 교육을 좀 제대로 한번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면 교육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한 수면 교육 방법으로 어제 이제 수면 교육을 한번 좀 시켜봤어요. 근데 낮에 낮잠 잘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밤잠을 절대 정말 안 자려고 해서 그 수면 교육 방법이 이제 방에다가 수면 의식을 한 이후에 방에다가 두고 이제 엄마 아빠는 나오고 엄마 아빠가 기다린 시간 그러니까 정한 시간 동안은 아기가 울어도 방에 들어가서 바로 달래지 않고 어떤 아기가 혼자서 울음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잠들 수 있게끔 계속 뭔가 유도를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뭐 그런 수면 방법인데 애가 이제 너무 울다 보니까 막 먹은 거를 다 토하고 그게 막 이제 막 목이나 이런 데 다 묻고 누워서 이제 토하다 보니까 또 그게 다시 또 막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살에 들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어제 너무 밤에 하윤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일단 많이 울었던 거랑 토해서 그거 막 살에 들린 거랑 계속 기침하고 계속 콜록거리고 막 울어서 정신은 없고 애기 기운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좀 어제 밤에 좀 생쇼를 좀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이제 작전을 수정을 좀 해가지고 좀 적당히 기존의 방식과 좀 적당히 섞여서 애기 컨디션이 너무 나빠지지 않는 정도 선에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그 방법을 너무 이제 한 번에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하윤이도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수면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일단 좀 가져오고 저희 방법대로 약간 바꿔가지고 일단 좀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게 아기가 잘 먹고 잘 자주기만 해도 그나마 조금 육아가 수월한데 잘 안 먹는 것도 참 문제고 잘 안 자면은 정말 그거는 부모가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유식을 처음으로 시작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랑 쌀가루랑 섞어가지고 이제 30ml 정도 먹여봤는데 30ml 다 먹진 못하고 한 10ml 먹었나? 반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스푼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였는데 뭔가 표정이 참 알쏭달쏭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을 막 짓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이유식도 한번 먹여볼 것 같고요. 이유식을 이제 좀 잘 먹게 돼서 한 끼 이상을 충분히 이유식으로 이제 먹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낮에 이제 유자 씨가 외출하기가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그 유자 씨가 이제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해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유자 씨의 힐링 방법은
제가 집에서 아기를 보고 유자 씨가 외출을 하는 거였어요. 나가서 뭐 카페도 가고 좀 산책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하면 유자 씨 기분이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둘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밖으로 나갔어요. 하윤이를 데리고 수유를 마친 상태에서 하윤이를 바로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유자 씨도 같이 산책을 막 나가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일단 좀 집에서 제발 좀 쉬어라. 잠을 좀 자라. 이렇게 해서 좀 말리고 유자 씨를 집에 두고 하윤이랑 나와서 거의 한 1시간, 아니 1시간 아니야, 한 2시간 정도 밖에서 하윤이랑 시간을 좀 보내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시간 동안 좀 푹 잤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2시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푹 잤던 적이, 그러니까 조용한 상태로. 왜냐면은 낮에 집에 있을 때 제가 하윤이를 보더라도 2시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동안 저랑 하윤이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용한 상태로 2시간 동안 푹 자서 체력도 좀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좀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하윤이 수유를 마친 이후에 데리고 나가서 유자 씨를 집에서 좀 푹 쉬게 해주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했냐면 일단 좀 걸었어요. 유모차 끌고 쭉 걷다가 커피를 좀 한 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크아웃을 좀 할까 했는데 카페들이 대부분 입구에 계단이 있어요. 네. 옛날에 혼자서 돌아다닐 때는 정말 신경도 안 썼던 그런 부분인데 계단이 1개 아니면 계단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턱이 있거나 아니면 계단이 2개, 3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이 1개 정도까지는 어떻게 유모차 끌고 올라가 보겠는데 계단이 2개, 3개 있는 곳들은 도저히 유모차로 올라가려고 생각조차 사실 좀 하기 힘들어서 제가 허리라도 안 아팠으면 그냥 유모차에 하윤이를 태운 채로 번쩍 들어서 올라갔을 텐데 그러다가 또 허리 망가지면은 큰일 나니까 그런 짓은 좀 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카페를 좀 찾았는데 대부분 계단이 좀 있고 만약에 계단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은 내부가 너무 좀 좁거나 아니면 딱 봐도 내부가 너무 조용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유모차를 끌고 돌아다니기에 조금 내부가 협소하거나 그런 곳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시간을 돌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카페를 계속 찾지를 좀 못했었고 쭉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계단도 없고 안에도 좀 적당히 시끌시끌하고 유모차 끌기에도 되게 넓고 그리고 자리도 하나가 딱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빨대도 안 받아왔어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커피 마시다가 하윤이가 울면 바로 그냥 튀어나갈 생각에 그냥 컵에 커피만 받아가지고 하윤이는 다행히 이제 자고 있는 상태였었고 커피 이제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이제 깨더라고요. 깼는데 또 기분이 좋은지 다행히 울지 않아가지고 유모차에서 혼자 좀 놀게 하다가 꺼내서 이제 앉혀서 좀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집에 오는 길에 집 근처 시장에서 돼지고기 좀 사다가 집으로 왔더니 유자 씨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푹 자고 좀 회복이 많이 됐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뿌듯했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상추 씨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내가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이제 아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나와서 아내가 집에서 온전히 좀 혼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그게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종종 시간 날 때 아기를 데리고 자주자주 좀 나가볼 그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 근황은 대략 뭐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오늘 또 사연이 하나가
오늘 온 건 아니지. 좀 됐습니다. 사연이 와가지고 오늘은 한번 사연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몇 개 왔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읽어볼게요. 저도 사연을 이걸 한번 읽어본 건 아니고 지금 그 영상 녹화하면서 처음 읽는 거라서 뭐 좀 읽다가 좀 버벅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강과장님 채널에서 상추씨 채널까지 옮겨가서 잘 보고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밤에 항상 상추씨 라디오 들으면서 자서 웬만한 건 다 외운 것 같아요. 어제 올라온 라디오 듣는데 스팸 메일함 같이 되어 있어도 사연을 기다리신다기에 한번 남깁니다. 저는 28살이고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원래 저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사람이었는데 2년 전부터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2021년 신규 발령이 나서 한 초등학교에 발령이 났고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굉장히 힘들어지는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저의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2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1학년의 정말 큰 단점은 반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2학년부터는 전년도 담임 선생님들께서 각 학생의 상황, 학업 성취, 성격, 학교 폭력 사항 등등을 파악해서 반을 배정하지만 1학년은 정말 그야말로 랜덤입니다. 뭐 유치원에서 그런 기록을 넘겨주진 않을 테니까 정말 그냥 어떤 아이들을 맡게 될지 전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전교생 300명 이하의 1학년이었던 저희 반은 매일매일 아이들이 등교하여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애들이 가고 나면 제 양말 그리고 바지에는 항상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 공격적인 아이 A, B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면 제가 막으면 저를 발로 차고 발을 밟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내가 신규라서 내가 서툴러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가고 나면 블라인드를 내리고 교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엎드려서 계속 울었어요. 아니다. 아이들이 가기 전에 점심 먹으면서도 아직 2교시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서 울고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가서 울고 근데 화장실 갔다 교실 가면 A, B 학생이 애들 때리고 놀리고 도망가서 눈물 닦자마자 바로 눈썹 휘날리게 뛰어가서 싸움을 중재해야 했습니다. 교실에 엎드려서 울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엉엉 울면서 저는 인간 불신에 빠졌어요. 1학년을 신규를 주네. 이 학교 동료 선생님들 다 진짜 싫다. 그냥 확 죽고 싶다. 내일 출근하기 싫다. A, B 걔네가 코로나 걸려서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항상 울었고 주위의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쌤 힘들죠? 하면 앞에서는 하하 그렇죠 뭐 라고 하지만 아무랑도 만나기 싫었어요. 학교용 폰으로 투폰을 썼는데 그 폰에는 항상 다른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쳤어요. A, B가 학교뿐만 아니라 돌봄 교실, 아파트 놀이터, 태권도 학원 등 모든 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학부모들은 저에게 항상 민원을 보냈어요. 저는 엄청난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연수를 듣고 다른 고경력 선생님들께도 들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 아이들은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전혀 지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까지 악착같이 버텼어요. 여름방학에 한 달간 잘 쉬고 개학날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위로하실 때
여름방학에 애들이 커서 오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개학식 날에 똑같이 저를 발로 차고 핥히고 쌍욕하고 다른 아이 뺨을 때리는 그 아이를 보고 저는 2학기도 1학기랑 똑같겠구나 라는 좌절감이 물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장실에 가서 의원 면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고 싶고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제가 지금 당장 그만두고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200 얼마 버는 돈은 비슷한데 훨씬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제가 정말 힘들다는 걸 그때서야 안 것 같아요. 출퇴근길 버스를 보며 저기 뛰어들면 좀 편해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버스 기사님이나 다른 생각들이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하다가도 뛰어내린 나를 본 주민들은 뭔 죄냐. 혹시 내가 뛰어내리다 남을 깔아뭉개면 그게 뭐냐 생각도 들고 난 죽지도 못하는 쓰레기 인간이다 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근데 밖에서는 또 티내지 않으려고 집 바닥에 쓰레기나 빨지 않은 옷이 가득했지만 새 옷을 사서 입고 잘 씻고 다니면서 멀쩡한 척을 했어요. 부모님도 딸이 교사가 되어 항상 자랑스레 여기셨는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속상해 하실까봐 그냥 죽어버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그 영향도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2021년 9월에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지금 아직 그 학교에 있어서 A, B 학생을 복도에서 만나면 저는 그 아이들이 인사하는 것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죽음에까지 몰고 간 사람인데 그게 아이들이라고 해서 용서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비혼을 다짐했고 만약 결혼해도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있는데 저런 애랑 같은 반이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사가 다른 아이 때리는 애 손만 잡아도 아동학대인 것. 다른 학부모 애 타는 건 아는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토록 무기력해지다니.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느니 그냥 안 키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가끔 아이들을 보면 가슴 벌렁벌렁 할 때가 많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악몽처럼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꿈을 꿉니다. 저는 평생 트라우마처럼 2021년에 벗어날 수 없겠죠. 저는 평생 트라우마처럼 2021년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제 기억 속 가장 오래된 기억인 유치원생 때에도 저는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유초, 중고, 대학생까지 교사만 보고 공부했는데 실상은 너무 달라서 지금은 교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뜯어 말리고 있어요. 신규 때는 아이들을 위해 밤 9시까지 수업 준비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지금은 돈 받는 만큼만 하고 재테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정신과 가보세요. 생각보다 별일 아닙니다. 왁자지껄한 그 분위기에 1차 위로받고 제3자인 의사가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해주는 한마디에 크게 2차 위로받고 3차로 악으로 위로받는답니다. 뭔가 사연이 아니라 한풀이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강과장님과 유자씨, 하윤이까지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라디오에 소개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 소개해 주신다면 제 이름은 익명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뭔가 잠깐 동안
사연만 읽었을 뿐인데도 네, 굉장히 뭔가 네, 깝깝하고 진짜 막막해지고 네, 그러는 좀 기분이 많이 드네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보네요. 뭐 예를 들면은 어쨌든 다른 애들을 막 때리고 문제를 일으키면 뭔가 뭐 전학을 하긴 뭐 전학을 간다고 한들 그쵸. 그럼 그 전학 가면 또 똑같은 걸 또 할 테니까. 하긴 요즘에는 또 뭐 체벌 이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좀 막무가내로 날뛰는 아이들을 참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해야 될지 진짜 많이 막막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좀 옛날 사람이긴 합니다만 엄청 옛날 사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막 엄청 맞았거든요. 너무 때려가지고 진짜로 그냥 뭐만 하면 맞았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선생님이 많이 무섭고 물론 이제 너무 과한 체벌과 폭력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아예 안 돼 버리니까 요즘에는 참 여러 가지로 뭔가 이게 체벌을 없애는 거는 사실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을 확실하게 체벌이 아닌 걸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또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또 생기는 게 아닌가. 사실 예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 뭔가 그냥 방학 때 쉬고 일찍 끝나고 이래서 막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잘 몰랐을 때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 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제 친구들도 있고 엄마의 이제 엄마 친구의 지인 엄마 친구의 자녀들이 뭐 선생님인 경우들도 있고 그런 주변에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막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힘들고 내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 제 사연을 읽다 보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참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이제 다름을 이제 느껴버리면 근데 그 직업을 이제 가진 채로 그거를 느껴버리면 뭔가 참 막막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만큼까지 그렇게 막 정말 죽음까지 생각했던 정도의 힘듦은 아니긴 했는데 저는 이제 진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뭐 만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거나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막 일이 힘들고 그냥 뭐 집에를 거의 못 가고 맨날 회사에서 감독님한테 혼나고 팀장님한테 혼나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건강도 막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1년 안 돼가지고 진짜 그만둬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었는데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 뭔가 진짜 막막했던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그만두면 진짜 뭘 해야 되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지방에 전문대를 나왔는데 뭐 다시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긴 참 어렵고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참 많이 막막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결국엔 뭐 다시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10년 넘게 그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만둔 건데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뭔가 직업을 갖기 전에 어떤 직업을 꿈꿀 때
그 직업의 정말 그런 속속들이 사정까지 사실 다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회사를 이제 한 10개월 좀 안 되게 9개월 뭐 이 정도 다녔던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진짜로 너무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네. 하면서 또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구나. 이걸 내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근데 아기는 태어났고 나는 이제 30대 후반이고 뭔가 다시 또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자니 또 너무 깝깝하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혹시라도 영상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라고 꿈꾸고 계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 직업에 뭔가 이 좋은 점만 보시면 안 되고 안 좋은 점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안 좋은 점만 보는 걸 넘어서 정확하게 그 직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월급이 밀려가지고 월급을 못 주니까 한 2달만 미안한데 좀 쉬다 와라. 그러니까 무급 휴가죠. 고용은 유지된 상태로 월급만 이제 못 받는. 이제 그러니까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다른 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달 정도. 거기에 이제 다니던 원래 그 회사의 정규직으로 다니는 동료는 아니지 그냥 거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요리를 하다가 애니메이션 회사로 온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식사 자리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두가 궁금해서 왜 요리를 그만두고 굳이 애니메이션 회사에 왔어요? 이렇게 다들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요리하면은 막 쉬는 날도 없고 맨날 너무 늦게까지 야근도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그런 3D 그래픽 쪽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이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모두가 웃었어요. 거기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 말고, 요리사 했던 사람 말고 모두가 웃으면서 여기도 똑같은데? 여기도 일 많이 하고 여기도 주말에 맨날 출근하고 정말 더럽게 박봉이고 잘못 오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식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그분은 다시 요리를 하시러 가셨어요. 이거 애니메이션 이 업계는 진짜 요리 바닥보다 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이셨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는데 결국 요리사로 다시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참 직업을 바꾸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정신과를 다니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옛날에 한 1년 정도였나? 1년 좀 넘게였나? 정신과 다니면서 약도 먹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혹시라도 뭔가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고 나서 굉장히 상태가 많이 좋아졌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에 약도 끊고 했었겠죠. 제가 다녔던 데는 가면은 한 20분에서 뒤에 다른 손님 없으면 한 30-40분 정도 상담을 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그래서 약을 처음에는 한 4알인가 5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꽤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다가 결국에는 1알인가 2알까지 줄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뭔가 되게 인생을 뭔가 득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이미지에 그리고 그런 말투를 사용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물론 그분이 실제로 뭐 어떤 분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 이야기를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힐링이 많이 되고 치유가 되고 물론 이제 한두 번 상담을 한다고 해서 모든 힘듦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저도 그러니까 1년 넘게 다녔던 건데 뭔가 되게 독특한 경험이에요. 이게 뭐랄까 내가 진짜 힘든 일이 있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해도 그 내면에 있는 그 막 모든 감정을 다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에게 말을 하는 게 사실 되게 부끄럽잖아요. 모든 거를 다 꺼내놓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정신과를 다녀보니까 선생님이 앞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지만 그냥 뭔가 좀 부끄러움이 이상하게 안 생긴달까요?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남들에겐 절대로 못할 정말 연인과 부모에게도 못할 그런 속마음까지 다 이제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면 가슴이 이제 답답하고 막 먹먹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모두 토해내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이제 나오는 그래서 좀 속이 약간 뭔가 후련해지는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신과를 제가 갈 때는 뭔가 좀 그런 거예요. 정신과를 간다고? 내가? 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정신과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거든. 정신과를 처음 가기 전에는. 예. 그리고 주변에서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지인분이 정신과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약간의 좀 편견 같은 게 생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 잘 모를 때.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편견을 갖고 할 만한 거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냥 누구라도 힘들면 한 번쯤 가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서울시 막 이런 데서도 그런 노동자들의 뭔가 이런 정신 건강을 좀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무료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막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정신과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상담비가 비싼 데는 꽤 비싸더라고요. 저도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적당히 좀 적당한 가격이 정신과로 정착을 했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막 10만 원 넘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렇게 좀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제도 같은 거를 좀 이용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만큼 아니면 조금 더 적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이런 경험담 같은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뭔가 웹상에다가 올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정신과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는지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리고 학교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뭔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런 류의 문제들이 해결이 좀
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웹상에다가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을 테고 한번 좀 올려보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혼자 또 오늘도 뭐 사연도 읽고 근황도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40분이 벌써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요즘에 허리가 또 다시 아파져가지고 운동을 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도 허리가 아파서 참 정말 이 연약한 몸뚱아리로 하윤이 학교 공부 다 무사히 시키고 뒷바라지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데, 네, 뭐 그렇고요. 네,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고 사연도 안 읽은 게 또 몇 개 또 있어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사는 거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다들 힘들고 팍팍하고 하실 테지만, 네,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잘 이겨내고 내려놓고 비우고 살아가야죠.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들어가세요.